항노화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제가 굉장히 또 강조하는 게 식구거든요. 제가 현실적으로 처방을 드리고 싶은 부분, 운동을 더 해라가 아니라 시간을 끊으라입니다. 이것만으로도요, 우리 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손 털고 잼잼. 다리를 쭉 뻗어서 이렇게 발목 돌리고. 따라서 운동이 부족하면 단순히 체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 생성력과 회복력이 떨어져 노화가 빨라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운동 부족이 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노화를 실제로 앞당깁니다. 저는 운동 부족을 하게 되면 우리 사람들이 운동이 부족하면 그냥 살이 찐다. 그래서 살이 찌지 않게 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것보다는 조금 더 근원적인 문제로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운동이 부족하면 몸이 젊게 작동하게 만드는 신호가 끊긴 상태다. 그렇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근육에 대해서도 정의를 다시 해 주셔야 돼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쓰는 기관이 아니라 수축할 때마다 전신에 회복 메시지를 보내는 신호기관이다. 호르몬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운동하게 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 같은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이 호르몬은 함염증 물질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염증을 낮추고 혈당 안정시키고 뇌와 혈관까지 도움을 주고요. 치매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운동이 부족하게 되면 이 마이오카인과 같은 회복 신호가 줄어들어서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갈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동시에 미토콘드리아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운동과 연관이 되는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쓸 일이 있으면 늘어나고 안 쓰면 줄어드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운동이 줄어들게 되면 에너지 공장의 숫자와 효율이 떨어져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게 되죠.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더 빨리 지치고 회복이 느려진다는 거죠. 이때 생기는 대표적인 변화가 활동량이 감소하고 더 피곤하니까 더 안 움직임의 악순환이라는 것입니다. 또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저는 이 근육을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근육 늘린데 총 집중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을 저장하는 가장 중요한 창고입니다. 따라서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혈당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고 중성지방과 내장지방 역시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대사 변화가 있게 되면 만성염증을 올리게 되고 우리 몸의 혈관 기능도 떨어져서 노화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아서 안심하고 그냥 방심하는데요. 체중이 크게 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동 부족이 오래되면 컨디션과 지표는 빠르게 노화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게 체중이 아니라 회복력이다. 같은 스트레스에도 덜 무너지고 자고 나면 더 빨리 회복되고 일상이 덜 힘들어지는 방향으로 바뀌게 됩니다. 운동의 놀라운 효과이죠. 정리하면 운동 부족은 근육이 우리 몸에 보내는 회복 신호를 끊어버리고 미토콘드리아 출력을 낮춰서 대사와 염증을 동시에 나쁘게 만들어 노화를 실제로 앞당긴다는 거죠. 그래서 항노화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몸에 젊게 작동하라고 보내는 업데이트 신호, 그리고 운동이야말로 항노화의 필수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하면 몸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건가요? 운동을 하게 되면 몸 안에서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생깁니다. 단순히 운동했으니까 기분이 좋다. 그렇게 느끼게 하는 걸 넘어서 몸 안의 시스템을 젊은 쪽, 그러니까 영한 쪽으로 다시 세팅한다는 거죠. 근육이 수축하게 되면 마이오카인 같은 항염증 호르몬이 나와서 염증을 낮추고 면역의 톤을 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꾸준히 하신 분들이 잔염증, 잔통증, 몸의 무거움이 서서히 줄어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둘째, 혈당 처리 방식이 바뀝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포당을 더 잘 받아들이면서 식후에 혈당 스파이크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식후 졸림이 덜하고 단계 당기는 횟수가 줄어들며 오후에 컨디션이 안정되는 체감이 오게 되죠. 셋째,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가 늘어나고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덜 지치고 회복이 빨라지는 느낌이 생기죠. 넷째, 굉장히 중요하죠. 혈관이 달라집니다. 운동은 혈관 내피 기능을 개선해서 혈류가 좋아지고 혈압 조절이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장 도움을 받는 게 심장과 뇌겠죠. 다섯째, 근육량이 늘게 되면 대사량이 올라가면서 기초대사가 좋아지죠. 내장이 쌓이는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섯째, 뇌도 변해요. 스트레스 반응이 완만해지고 불안과 예민함이 줄며 잠이 더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이 단위 효과가 아니라 근육, 혈당, 혈관, 뇌, 면역을 동시에 건드리는 전신 자극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한 분들이 살이 빠져서 좋아졌다 보다 먼저 말하는 게 나의 하루가 덜 힘들다 입니다. 정리하면 운동은 기분을
바꾸는 활동뿐만 아니라 회복 호르몬과 대사 시스템을 재정렬해 몸이 스스로 회복되도록 만드는 생리학적 스위치를 눌러야죠. 스위치 누르지 않으면 스위치가 녹슬어 버린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노화를 막기 위해 가장 추천하시는 운동은 무엇인가요? 운동하면 조금 거창하게 많이 생각하시죠. 운동복 입고 헬스클럽 가고 아니면 나가서 달려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한데요. 근데 운동의 시작을 잘 못 내시는 분들이 정식적인 거창한 운동을 하려고 하면 좌절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만 움직여도 운동이다. 그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염증이 줄어들고 몸이 좋아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조금의 기준은 격한 운동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주 움직이는 게 중요해요. 자주 움직여서 정체를 끊어주는 것만으로도 염증통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항상 강조하죠. 세상에서 제일 나쁜 자세는 한 자리에 오래 있는 자세. 몸을 끊임없이 움직여 주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진료실에서 환자 보다가 이제 남는 시간에는 환자 보고도 일어나서 손도 틀어주고 바이도 돌리고 미니 스쿼트도 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벼운 움직임도 근육 수축을 만들고 근육은 그 순간부터 항염증 쪽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둘째, 식후에 조금만 걸어도 제가 굉장히 또 강조하는 게 식후 10분 걷기거든요. 식후 당뇨를 예방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요. 식후에 조금만 걸어도 혈당이 덜 튀고 덜 오래 머물러서 혈당 스파이크 만드는 염증 자극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오래 앉아 있으면 혈류와 림프 흐름이 정체되는데요. 이 정체 자체가 나중에 뭐 정맥류도 일으킬 수 있고 뭐 그렇지만 심장이나 뇌에 굉장히 부담을 준다는 거죠. 조직 스트레스를 높여서 염증을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1시간 앉아 있으면 2, 3분은 반드시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라. 그렇게 하시면 몸이 다르게 반응을 하는데요. 소량의 활동이 이렇게 쌓이면 내장 지방이 만드는 염증 신호가 서서히 줄어드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가 가장 현실적으로 처방을 드리고 싶은 부분, 운동을 더 해라가 아니라 앉아있는 시간을 끊으라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2번 식후 10분 걷기만 해도 식후 졸림과 멍함이 줄어들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한계도 있습니다. 수면 부족, 과음, 초강호식품, 치주염 같은 큰 원인이 그대로 있으면 작은 움직임만으로 제한됩니다. 그렇지만 그걸 고쳐주시고요. 지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 보시면서 자 이거 따라해 주십시오. 손 털고 잼잼. 다리를 쭉 뻗어서 이렇게 발목 돌리고 이것만으로도요 우리 몸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다가 잠시 서가지고 섰다가 앉았다 섰다 앉았다 그런 것도 도움이 돼요. 이러한 작은 움직임들은 염증을 낮추는 시작 버튼입니다. 자,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빈도 그리고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 지속성이 핵심이죠. 정리 드리면 조금만 움직여도 염증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혈당과 정체를 끊는 움직임이 가장 빠르게 체감되는 방식이라는 점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오래 안 하면 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건가요? 운동을 안 하면 제일 타격받는 기관이 뭘까요? 저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봅니다. 운동을 오래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가 완전히 사라진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미토콘드리아가 살아는 있지만 출력과 효율이 떨어져. 우리 프린터 있죠? 오프 모드, 대기 모드처럼 그러니까 작동하지 않는 꺼진 상태가 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미토콘드리아 앞으로 이제 굉장히 우리가 100세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에너지 있게 살아가려면 제일 중요한 신체 기관인데요. 이 미토콘드리아는 고정된 기관이 아닙니다. 내가 몸을 얼마나 쓰느냐에 따라 숫자와 성능이 달라진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 에너지 수요가 늘겠죠.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죠. 그럼 미토콘드리아도 따라서 늘어나게 되고 고효율도 변하게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 반대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쓸 일이 없으니 미토콘드리아의 숫자를 줄이고 최소한만 돌리자로 몸이 재설정되고 그 몸의 설정치에 맞춰서 미토콘드리아도 자기 환경이 설정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드는 ATP 생산이 부족해서 쉽게 지치고 같은 일을 해도 더 빨리 방전되는 느낌이 오게 됩니다. 또 지방을 잘 태운 능력도 떨어져서 식사 후 피로감이나 체중 증가가 함께 오는 경우도 많죠. 근육이 줄어들게 되면 문제는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미토콘드리아가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바로 근육이죠. 미토콘드리아의 가장 큰 무대가 근육인데 무대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수가 무대에 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래를 하지 못하면 가수로서의 입지, 생존 요건이 사라지는 것처럼 미토콘드리아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 근육 자체가 없어지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생존의 필요성, 미토콘드리아의 존재 가치가 사라진다는 거죠. 따라서 운동이 부족하면 단순히 체력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회복력 저하로 체감될 수 있다.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전히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못한다가 아니라 충분히 쓸 만큼의 자극이 없어 성능이 낮아진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주 2, 3회의 근력과 가벼운 유산소 운동만 다시 넣어도 미토콘드리아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정리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안 하면 미토콘드리아는 살아는 있지만 게으른 대기 모드로 들어가 있게 되고 그 결과 에너지 생성력과 회복력이 떨어져 노화가 빨라지는 방향으로 갑니다. 그리고 몸을 쓰면 쓸수록 미토콘드리아는 늘어나고 성능이 좋은 미토콘드리아로 바뀌게 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운동은 얼마나 꾸준히 해야 하나요? 운동을 하면 회복 효과가 바로 오나요? 운동을 하다가 다시 하면서 다시 예전처럼 이제 회복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시면 말 가지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많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운동은 특히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나 중년 이후에는 운동을 해도 효율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운동은 젊을 때만 효과가 아니라 오래 쉬었던 몸 그리고 점점 나이가 들어가던 몸에도 다시 적응을 일으키는 자극이라는 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회복의 폭은 나이보다도 얼마나 오래 쉬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는지에 달려있다는 점도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돼요.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 처음 1주에서 2주는 신경계와 혈당이 먼저 반응해서 숨이 덜 차고 식후 졸림이 줄어들고 잠이 조금 깊어지는 변화가 오게 되고요. 3주에서 8주쯤 되면 근육이 다시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너무 조급해지지 마시라는 거죠. 그래서 3주는 꾸준히 하자는 거죠. 일상 피로가 확실히 줄어 하루가 더 힘든 체감이 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미토콘드리아 출력도 올라가서 회복이 빨라지고 운동이 단순히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적응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을 넘겨야 돼요. 혈압, 중성지방, 공복 혈당 같은 대사지표가 좋아지는 분들이 이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요. 내장지방도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6개월 정도 꾸준히 하게 되면 체형 변화뿐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 달라집니다. 작은 스트레스에도 덜 무너지고 컨디션이 안정된다는 거죠. 자, 핵심은 운동을 만약에 오랫동안 쉬었다 다시 시작한다면 무리해서 예전처럼 하려는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부상이 오거든요. 부상이 오게 되면 도로, 나무, 아미타불이죠. 그게 부상을 만들고 다시 멈추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재시작은 주 2, 3회 가벼운 근력 운동. 저는 스쿼트, 그 다음에 런지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힘드신 분들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날 알려드린 건데 손허벅지 운동. 한 번에 한 30개씩. 힘들지 않잖아요. 스쿼트보다 무릎에도 부담도 없고 그러니까요. 시간 날 때마다 이거 조금 해주시고요. 저는 이거를 하루에 틈날 때마다 30회 정도씩 하루에 3, 4회씩 해줍니다. 나머지는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도 자주 하는 방식이 됩니다. 따라서 근력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가 일할 공간을 늘리고 혈당 처리 능력을 되돌리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때 수면과 단백질이 받쳐주면 회복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운동을 시작하셨다면 근육의 재료인 단백질 섭취를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유산균과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도움을 줄 수가 있어요. 1일 1단백질 명심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래 쉬었어도 세포는 다시 반응합니다. 2주면 리듬이 바뀌고 2달이면 체감이 달라지고 6개월이면 몸의 시스템이 젊은 쪽으로 재정리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십시오. 저는 가정학 전문의로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주치 그리고 우리가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건강 수명을 조금 더 늘리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인 건강을 조금 더 우위에 둬야 된다는 것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닥터 박민수입니다. 우리가 100세가 되었을 때 가장 중요한 저는 3가지 목표가 있다고 봐요. 자기 다리로 걸을 수 있고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고 자기의 판단력, 뇌로 생각하고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어느 시점에 갑자기 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내 생활이나 나의 삶의 환경을 어떤 식으로 건강 쪽으로 가져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쓴 책이 항상성 노화인데요. 항상성 노화는 뭐냐면 내 몸은 정상 범위로 내 몸을 유지할 수 있는 회복력이 있거든요. 그걸 바로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정 범위 내에 나의 신체 기능과 장기들을 유지시키는 항상성을 더 많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수록 노화는 늦게 오고 노화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게 바로 항상성 노화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항상성 노화를 읽어보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또 제가 박민수 박사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박민수 박사 유튜브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잘 토론하고 같이 보시면서 공부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공부하고 건강을 실천해야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100세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저도 항상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